최근에 근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긴 하셨어요.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예. 말하자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그다음에 수사기록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또는 뭐 특별수사 활동을 대폭 축소해. 특별수사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는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이게 말하면 범죄가 있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들이 있으면 그거를 출동해가지고 수사하는 거는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 범죄를 직접 맞부딪혀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뭐 꼭 내가 출세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맞부딪혀서 하다 보면 밤도 새워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왜 자백을 안 왜 할까? 저를 그러니까 이제 기준하시는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법을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특별수사라는 거는 검사가 경찰처럼 직접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식구를 보면- 내가 수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처럼 검사가 하지만 인권 침해나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한 남용이나. 그래서 그걸 잘 안 하겠다는 건데 그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렇게 개혁하겠다 저렇게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자꾸 소극적 입장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청와대 내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조율된 발언인가요? 아니면은 평소에 가지던 생각이신가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청와대는 저기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앞에 서 있고 중요한 공약이 하나가 공약의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은 총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친정이고 참 검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네. 검찰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검찰은 무수히 많은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또 개혁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부의 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한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다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히려 대변할 수밖에 없다. 대변할 수밖에 없고 예. 물론 지금 뭐 저 청와대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뽑은 분이고 나름 개혁 마인드를 갖겠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만 검찰 내부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오지 않을까 네. 했는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20몇 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다 자기 후배고 다 자기를 지켜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개혁하겠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검찰 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늘 저는 검찰이 항상 개혁을 하자고 해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검사 동일체, 예. 그다음에 상명하복, 예. 뭐 이런 또 권력과 검찰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요인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외부로 가도 그렇게 또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을 그렇게 거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인간과 사회에 말하자면 아주 그냥 단순한 본질 같은 건데요. 말하자면 동네에 정말 힘세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뭐 주먹대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조폭이 하나 있다. 건달? 예, 건달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겁내고 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스리는 동장이 돼서 원수. 오셨다. 예. 우리 제가 만약에 갔다. 예. 그러면 이 사람하고만 이 사람만 내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다스리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불러다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딱 그 역할이거든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더라도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면 혹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정권 교체가 또 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자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이 주먹대장 조폭을 하는 자리에 조폭이라 그러면 검사들이 화를 조폭 내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나쁜 예, 말을 그거는, 쓰진 않고 예. 하여튼 이 권력이 있는 조직화된 폭력 뭐 이런 아이 거. 그것도 그렇고 똑같은 말이네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다가 어떤 착한 사람을 앉히려는 거는 포기하고 예. 권력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어디를 가더라도 정권이 그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결탁을 안 해요. 왜냐면 검사가 힘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 제일 셉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들을 보면 다른 나라 검사들이 부러워해요. 그게 정치 권력과의 유착 또 부패의 원인이 되는 아니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검찰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로. 영장 청구권은 있는데 법률로 규정돼 법률로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 셈이죠. 예. 그 법률을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개정해야죠.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 예. 이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헌병, 일본 경찰 그래가지고 경찰 권력이 너무 세서 독립운동도 탄압하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엘리트들을 막강한 권한을 줘서 검사를 내려보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민주화가 되고 일제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제가 거죠. 그 의원님 말씀 중에 네. 잠깐 이 책을 보니까 권력과 검찰 네, 이게 이제 대담집이죠. 그렇습니다. 뭐 네. 대담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검찰. 네. 일선에 많은 검사들이 그 네. 인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또는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검찰 바로 세워서 국가기관을 잡는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앙에서 항상 권력과 검찰 네. 사법 소비자인 국민은 안중이 없고 네. 권력과 검찰 이것만 논의되고 있다는 게 네. 문제가 아닌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국민한테 얼마만큼 사법적 서비스를 할 건가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이 예, 예, 예. 빠져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네. 늘 국회도 사실은 법사위에 계시지만 다 검찰 출신 또는 변호사 몇몇 안 되는 판사 출신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자구수정만 하고 앉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주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네, 네. 좀 검찰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법사에 와서 공수를 할 수 있고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의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많아져야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관예우가 되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물어볼 거 어떻게 미리 아시고. 아, 그건 뭐 저는 앞일을 좀 보는데 전관예우 없애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직 검사나 판사를 지냈다가 나온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뭘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질 않아요. 네. 다른 방식의 어떤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전관예우가 왜 일어나냐 하면 검찰에 예전에는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둘이 앉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피의자 사람이 살다 보면 고발당할 수도 있고 뭐 고소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가 검사 만나서 조사받고 문답할 때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 변호사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검사한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부장이나 검사장으로 모셨던 사람. 이 사람 그래가지고 전관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그 조사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말을 못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나 검사가 신문할 때 아니 그 질문은 잘못된 거라느니 뭐 자기 의뢰인한테 저 질문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의뢰인 입장에서 자기 변호사가 따라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전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런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자꾸 정관을 찾아가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고 안 막아지거든요. 지금 내가 구속될까 말까 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검사장 출신이 몇 억이라도 달라 그러면 돈이 있으면 싸다 주게 되는 건데 네. 그 구조를 깨려면 정상적인 변론의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못하게 막고 이렇게 법조문을 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데 이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공부해 보셨죠? 예, 크게 거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거기도 부패한 검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의 공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미국 법이 다 뭐 선이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다. 아, 그럼요. 하더라도 예, 예, 예. 왜 검찰만은 우리가 아직도 그 일제시대 그 관행들만 쭉 이어져 오는 건지 그건 왜 바뀌지 않는 건지 어쨌든 안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